안녕하세요. 저는 28살 직장인 김서연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했던 순간이자 동시에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상견례에서 예비시댁이 저희 가족을 무시했다가 제대로 된 반전을 맞은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정말 속이 뻥 뚫리실 거예요. 먼저 제 상황부터 설명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IT 회사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고 대학교 동기였던 남자친구 준호와 3년째 연애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는 성격도 좋고 저를 잘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이어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죠. 저희 집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정말 소탈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분이에요. 항상 편한 옷을 입고 다니시고 고급 브랜드나 명품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화려한 걸 좋아하지 않으시고 집에서는 그냥 평범한 주부처럼 지내세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이 그냥 평범한 중산층 가정인 줄 알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회사에 다니신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지는 자세히 몰랐거든요. 부모님께서 집에서는 일 얘기를 잘 안 하셨거든요. 준호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양가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준호 쪽에서 먼저 제안한 거였는데 장소는 강남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으로 정했어요. 서연아, 우리 부모님이 좀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시네. 그래? 좋아.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릴게. 그때는 단순히 좋은 곳에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구나 생각했어요. 상견례 당일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소와 다르게 정장을 입으셨지만 그래도 소탈한 느낌이셨고 어머니도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을 입고 계셨어요. 30분 정도 지나서 준호네 가족이 도착했어요. 그런데 첫인상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준호 아버지는 명품 정장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어머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명품이었어요. 심지어 가방과 액세서리까지 반짝반짝 빛이 났죠. 안녕하세요. 준호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인사는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저희를 훑어보더니 약간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어머, 생각보다 소박하게 오셨네요? 네. 아, 저희는 원래 화려한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어머니께서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준호 어머니는 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물게 검소하시네요. 말은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뭔가 비꼬는 느낌이 들었어요. 음식을 주문하면서부터 본격적인 탐색전이 시작됐어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혹시 제가 알 만한 곳인가요? 준호 아버지가 계속 저희 아버지께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그러시듯 간단하게만 대답하셨죠. 그냥 평범한 회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건설 상무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은근히 자기 지위를 자랑하는 느낌이었어요. 준호 어머니도 가세했어요. 서연이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집에서 가정일을 돌보고 있어요. 아, 전업주부시군요.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네요. 저는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도 본인의 경력을 은근히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그냥 서로 소개하는 정도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질문이 노골적으로 바뀌었어요. 서연이는 대학을 어디 나왔죠? 대학교 경영학과 나왔습니다. 대학교요? 아, 그래도 지방에서는 괜찮은 학교네요. 우리 준호는 서울대학교 나왔거든요. 준호 어머니가 살짝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연이 직장은 어떤 곳인가요? 테크라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 제가 잘 모르는 회사네요. 준호는 그룹 계열사에 다니고 있거든요. 계속 비교하면서 저희를 깎아내리는 말투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은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였어요. 준호 어머니가 갑자기 노골적인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결혼 준비는 어느 정도 하고 계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대답하시자 준호 어머니가 더 대놓고 물어보셨어요. 혹시 결혼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저희는 격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격에 맞게요? 네. 저희는 웨딩홀도 호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혼수도 그에 맞는 수준으로 준비해야죠. 아버지께서 약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그런 건 아이들이 결정할 문제 아닐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부모로서 격식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혹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그때 준호 아버지가 끼어들었어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꽤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건설 상무 정도면 아시겠지만 아, 네. 그렇겠네요. 아버지께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런데 준호 어머니가 갑자기 더 노골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준호가 조건이 워낙 좋아서요. 서울대의 대기업, 외모까지 괜찮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 소개받는 분들도 다 그에 맞는 집안분들이거든요. 의사 딸, 변호사 딸, 대기업 임원 딸들. 제가 듣기에도 너무 노골적이었어요. 그런데 서연이는 뭐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 준호한테 과분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아,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솔직히 서연이 아버님 직업도 잘 모르겠고 집안 배경도 확실하지 않고 저희 집안이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다만 저희와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준호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아들이 좀 고생할 것 같네요. 평생 교육 수준이 다른 집안과 지내려면 교육 수준이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저희는 대학 교수, 의사, 변호사들과 주로 어울리거든요. 그런데 평범한 회사원이랑은 그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야, 이건 현실이야. 내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 준호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서연이 집안에서 우리 준호 키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키우는 비용이요? 네. 우리 준호는 어릴 때부터 최고급 교육만 받아왔거든요. 외국 연수도 다녀왔고 골프도 치고.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려면 돈이 만만치 않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마치 준호를 팔려는 것 같았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최소한 대기업 임원급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의사나 변호사 정도? 준호 아버지가 거만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집안도 어느 정도 전통이 있어야 하고요. 저희는 3대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집안이거든요. 준호 어머니가 덧붙였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 명함 좀 주세요. 응? 명함? 네, 명함 주세요. 아버지께서 약간 당황하시면서도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주셨어요. 저는 그 명함을 받아서 준호 부모님께 건넸어요. 이거 보시고 다시 판단해주세요. 준호 아버지가 명함을 받아서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준호 어머니도 명함을 보더니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룹 부회장 김. 네, 저희 아버지는 준호가 다니는 그 그룹의 부회장이셨어요. 어떡해. 준호 아버지가 말을 더듬더라고요. 아, 그냥 평범한 회사라고 하셨는데. 평범한 회사 맞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다니는 회사일 뿐이니까요.
아버지께서 덤덤하게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부회장이면? 네, 그룹 전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준호 군이 다니는 회사도 저희 계열사 중 하나고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준호 어머니가 급하게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 제가 굳이 자랑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방금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은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고. 몰라서요? 그럼 알았으니까 이제 격이 맞나요? 준호 아버지가 식은 땀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명함도 꺼냈거든요. 어머니 명함도 보시죠. 서연아, 그럴 필요까지는. 아니에요, 어머니. 이분들이 교육 수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보여드려야죠. 어머니의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준호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의대 교수요? 네, 서울대 의대에서 20년째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과장도 겸임하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아, 그럼 의사이시면서 교수까지. 네, 박사학위도 당연히 있고요. 해외 연수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그 순간 준호 부모님은 완전히 위축됐어요. 준호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희 딸이 준호 군에게 과분하다고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그리고 저희 집안이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준호 어머니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왜 처음부터 말해야 하나요? 사람을 외모나 첫인상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건 기본 예의 아닌가요? 어머니께서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도 참았던 말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준호 키우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고 하셨는데 사실 준호 월급이 우리 아버지 용돈보다 적을 것 같은데요? 서연아. 준호가 당황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골프 치고 외국 연수 다니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자랐어요. 근데 그걸 자랑처럼 말씀하시니까 신기하네요. 준호 부모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3대째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5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할아버지도 의사, 증조 할아버지도 의사였거든요. 완전히 역전된 상황이었어요. 준호 아버지가 무릎을 꿇을 듯한 자세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무례한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으셨어요. 아버지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확인도 없이 무시하고 이런 분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겠네요. 그때 준호가 급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준호야, 사과할 건 내가 아니라 부모님이 하셔야 해. 저는 준호에게 실망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은 사과가 아니라 부모님을 말리는 거였어야지. 서연아, 미안해. 내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미리 말해야 할 게 뭐가 있어? 사람 대 사람으로 기본 예의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호 어머니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이모가 너무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기회요? 방금 전까지 저희 가족을 무시하고 모욕하셨는데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요? 제발. 우리 준호 생각해서라도. 준호 생각해서라고요? 준호는 부모님이 저희를 모욕할 때 뭘 했어요?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너 부모님이 우리 가족 무시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서연아, 미안해.
나도 당황해서. 당황해서? 당황할 게 뭐가 있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이제 가자. 아버님, 잠깐만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 아버지가 급하게 일어나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도 않으셨어요. 서연아, 이런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겠다. 우리 가자. 네, 아버지. 저희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준호가 급하게 따라왔어요. 서연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레스토랑 밖에서 준호가 저를 붙잡았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하셨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내가 부모님께 혼내드릴게. 혼낸다고? 지금까지 뭘 했는데? 저는 준호에게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어요. 준호야, 너 부모님이 우리 가족 무시할 때 왜 말리지 않았어? 나도 부모님 성격을 알아서. 알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나한테는 착하게 굴면서 부모님 앞에서는 비겁하게 구는 거야? 서연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너도 속으로는 우리 집이 내 집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지?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우리 부모님 직업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아, 그냥. 내 부모님이 검소하게 사셔서. 검소하게 산다고 무시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럼 뭔 뜻이야? 분명히 너도 우리 집을 얕봤잖아. 준호가 변명을 하려다가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줄 알아? 그때 아버지께서 다가오셨어요. 서연아, 그만하고 가자. 이 사람들과 더 이상 시간 낭비할 필요 없어.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준호가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지만 아버지는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야. 그리고 너는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고. 아버님, 준호군, 우리 딸이 내게 과분하다고 내 부모님이 그러더라.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말에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딸은 부모가 무시당할 때 가만히 있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가버리셨어요. 차 안에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서연아, 속상하지? 네, 너무 화나요. 그래, 엄마도 화났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아버지는 괜찮으세요? 응, 아빠는 괜찮아.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대응해줘서 고마워. 아버지께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준호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요. 실망이 너무 커서. 그날 밤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다시 만나자. 우리 부모님이 잘못했어. 내가 혼내드릴게.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준호가 회사 앞까지 찾아왔어요.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만나자. 만나서 뭘 할 건데? 사과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결국 저는 준호를 만났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같이 행동했어.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어? 우리 부모님도 정말 반성하고 계셔. 너희 부모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하셔. 사과? 지금 와서? 그리고 나도 정말 잘못했어. 그때 부모님을 말렸어야 했는데.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저는 준호를 바라보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내가 실망스러워. 서연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무시당하는데 가만히 있었잖아. 그게 나한테는 너무 충격이었어. 나도 잘못했다고 인정해.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 그랬는지 나는 알 것 같아. 준호가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너도 속으로는 내 부모님 말에 동조했던 거야. 우리 집이 너희 집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거지. 그런 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왜 3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 부모님 직업을 제대로 물어본 적도 없었어? 준호가 할 말을 잃었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야. 어차피 내 집이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서연아, 정말 그런 게 아니야. 준호야, 거짓말하지 마. 너 상견례 전에 내 부모님한테 우리 집 얘기 어떻게 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했는데?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평범한 집안? 더 자세히 말해봐. 아버지는 회사원이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그게 다야? 그리고 서연이가 지방대 나왔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너도 우리를 무시했던 거네. 서연아,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럼 뭐야? 무의식적으로 우리를 아래로 본 거야? 준호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건 부모님 말에 동조했을 거지.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럼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 왜 가만히 있었어? 준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 어머니에서 온 전화였어요. 받지 마. 아니야, 받을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여보세요? 서연아, 이모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무슨 일로요? 정식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 너희 부모님께도 사과드리고 싶고. 지금 와서요? 서연아, 제발.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저는 준호를 쳐다봤어요. 준호가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알겠어요. 한번 만나보죠. 며칠 후 다시 같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는 준호네 가족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준호 부모님이 일어나서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아버지께서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정말 무례하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준호 아버지가 다시 한번 사과했어요. 무례한 정도가 아니었죠. 어머니께서 차갑게 대답하셨어요. 저희를 무시하고 모욕하셨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준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경솔한 게 아니라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의 말에 준호 부모님이 더욱 위축됐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확인도 없이 깔보고. 이런 분들과 어떻게 가족이 되겠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죠. 어머니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지위를 알았으니까 사과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만약 저희가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사과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준호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 아버지께서 준호를 쳐다보셨어요. 네, 아버님. 당신은 그때 왜 가만히 있었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과 고치는 건 다른 문제죠. 아버님. 저는 사실 더 실망스러운 게 준호 씨예요.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부모님은 그렇다 쳐도 당신은 우리 딸과 3년을 사귀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볼 수 있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예요? 그때 저도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도 준호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서연아, 3년 동안 사귀면서 우리 가족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부모님이 우리를 무시할 때도 가만히 있었고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준호도 우리 집을 무시했잖아.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인정해. 너도 너희 부모님처럼 생각했다고. 서연아. 준호야, 거짓말하지 마. 만약 우리 아버지가 정말 평범한 회사원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거야? 준호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솔직히 말해봐. 나, 나도 모르겠어. 모른다고? 그럼 지금도 확신이 없다는 거네? 서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분명히 대답해봐. 준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나도 잘못 생각했었어. 그렇지. 결국 너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그때 준호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서연아, 우리 준호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제발. 사랑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무시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그리고 이모도 지금 저희 지위를 알았으니까 사과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만약 저희가 정말 평범한 집안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사과하러 오셨을까요? 준호 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모들도 사람을 지위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어나셨어요. 이제 그만하죠. 아버님, 이미 결론은 난 것 같네요. 아버지께서 준호를 쳐다보셨어요. 준호 씨, 우리 딸과는 맞지 않는 것 같네요. 아버님, 제발. 사람의 가치를 지위나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과는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아버님,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하는 것과 본질이 바뀌는 건 다른 문제죠. 어머니께서도 일어나셨어요. 우리 딸은 자신을 지켜주지도 못하는 남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어머님.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고요. 저도 일어났어요. 준호야, 우리 이제 끝내자. 서연아, 제발. 나는 이미 마음이 식었어. 더 이상 의미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3년이라는 시간도 충분한 기회였어. 준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뿌리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준호를 사랑하지 않아. 서연아,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무시당하는 걸 가만히 보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바뀔 수 있어. 바뀐다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고? 바뀔 수 있어. 정말로. 미안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어. 저는 돌아서서 부모님과 함께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뒤에서 준호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준호와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어요. 처음에는 회사 앞까지 찾아왔지만 보안팀에 신고해서 출입을 막았고 공통 친구들을 통해서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준호도 포기한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대학교 동창 모임에서 준호 소식을 들었어요. 준호 결혼한다더라. 진짜? 누구랑? 의사 딸이래. 부모님이 소개해줬다는데. 빨리도 결정했네. 저는 별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역시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1년 후 저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회사 협력업체에서 일하는 김민준이라는 분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민준이가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그룹 부회장이시고 어머니는 서울대 의대 교수세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럼 어릴 때부터 공부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민준이의 반응은 준호와 완전히 달랐어요. 놀라긴 했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제 입장을 걱정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민준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하시고 어머니는 거기서 함께 일하세요. 아, 그러시구나. 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민준이가 어떤 집안 출신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몇 달 후 민준이 부모님을 뵈었을 때도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어머,
우리 민준이가 이런 좋은 분을 만났네. 아니에요. 제가 더 좋은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시라며 우리 같은 서민이 신뢰가 되는 건 아닐까 걱정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모님이 민준 씨 부모님 뵙고 싶어 하세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남이었어요. 양가 상견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안녕하세요. 민준이 아버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부족한 집안이라 신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민준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자 저희 아버지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 군을 보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하게 교육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집안 배경이 아니라 인품으로 판단되는 거죠. 어머니께서도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상견례는 정말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민준과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됐는데 정말 행복해요. 민준은 제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해주고 저도 민준의 가족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얼마 전에는 준호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이혼했대? 글쎄,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성격 차이라나? 빨리도 이혼하네. 저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제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상견례에서 일어난 일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만약 그때 준호 부모님이 저희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준호의 진짜 모습을 몰랐을 테고 결혼한 후에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도 모르거든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준호는 제가 어려울 때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민주는 언제나 제 편에서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정의 결합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가정과 인연을 맺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상견례나 중요한 만남에서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잘 관찰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 아니라 인품과 인격을 봐야 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무시당하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나서서 지켜주세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저는 그때의 경험을 통해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운 경험이 더 좋은 미래로 이끄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모두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라면서 이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